유방암의 원인은 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유방에 이제 만져진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방암은 아니고 언제든지 이제 서울병원 암센터로 오셔가지고 진료 받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서울병원 유방 갑상선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유방암, 그 다음에 유방 양성질환, 유가종성 유선염, 남성의 이제 여성형 유방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방암이 뭐냐 하면은 유방에 생긴 이제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 그러니까 덩어리인데, 유방의 유관, 이제 젖이 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엽이라고 젖이 만들어지는 세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암을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유방암의 증상은 이제 70% 정도 이제 만져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유방에 이제 만져진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방암은 아니고 이제 유방암인지 아닌지 이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게 이제 유방에 만져진 종괴 다음으로 흔한 증상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두에 분비물이 있을 때 유방암을 의심하고 이제 걱정하고 하시지만, 그게 유방암일 경우는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이제 유방암에서도 이제 혈성 분비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의 통증이 느껴지는 이런 거는 이제 유방암하고 이게 통증하고 연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유방암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피부의 궤양, 함몰,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종괴,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드물게는 이제 유방에 이제 염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증상 없이 이제 정기 검진하다가 발견된 경우가 한 20% 요 정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하고 일반인들 비교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유방암에 많이 걸리냐, 이런 거를 이제 위험인자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로 이제 밝혀져 있고, 그래서 유방암의 위험인자로는 이제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출산 경험, 그 다음에 보유 수유를 했는지, 그리고 음주, 방사선의 노출, 그다음에 유방암 가족력,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초경이 빠르거나 아니면 폐경이 늦어져서 이게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이 기간이 긴 경우에, 폐경 후에 여성분들 이제 비만한 경우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노출이 많아져가지고 유방암 발생이 높아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환자에서 이제 5에서 10% 정도는 브라카라는 이제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에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게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에는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자면은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수술적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항호르몬 치료,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방암 치료의 제일 이제 중요한 치료인데, 수술적 치료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방 보존 절제술이라고, 그러니까 그 유방암 생긴 그 병변에 있는 혹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임파선 일부를 채취하고,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는 유방 전절제술 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유방암으로 이제 확진된 그 종괴가 여러 군데 있거나, 유두에 침범이 있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유방 보존 절제술을 하고 있고, 유방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도 요새는 이제 성형외과랑 같이 협진을 해서 유방 전절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본인 피부를 이식해서 유방 재건을 하는 동시 재건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암 화학요법, 흔히 말하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유방암이 절대로 재발 안 한다, 전이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혹시 몸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그 미세한 암세포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고, 수술 끝나고 보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지금은 선행항암 화학요법이라고, 이제 유방암의 그 혹 크기가 클 경우에
먼저 항암 치료를 해서 최대한 그 혹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나중에 수술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언제 하느냐, 그거는 주치의가 판단을 해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방사선 치료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유방 보존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 이제 전절제 한 환자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이런 방사선 치료를 이제 수술 후에 하고 있고, 전절제술을 한 경우에도 이제 유방암 그 혹의 크기가 5cm보다 크거나 겨드랑이 임파선 전이가 4개 이상 발견됐을 때는 보조적으로 또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호르몬 치료가 있는데, 요거는 유방암 환자의 65% 정도는 암세포에서 호르몬 수용체라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발견이 되는데,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유방암 재발 이런 확률을 낮추려고 하는 거고, 보통은 폐경 전에 여성 같은 경우에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이제 5년 동안 복용하고, 그 다음에 폐경 후에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 흔히 줄여서 AI라고 하는데, 그 AI 제제를 5년 동안 복용하고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같은 경우 2019년도에 개원해가지고 엄청 최신식이고, 방사선 종양학과 그 교수님들도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그 방사선 치료 기계도 최신식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그런 보조적인 방사선 치료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방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성형외과 유방 재건 파트 교수님과 이제 협진을 해서 수술할 때도 동시 재건술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시거나 유방 검진, 갑상선 검진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대 서울병원 암센터로 오셔가지고 진료 받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겠습니다.